네, 순환기 부정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강론에서 이제 하나하나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부정맥을 보기 전에 강론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부정맥의 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뭔가 두근거리는 느낌이라면 부정맥을 생각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발번역이 돼가지고 부정맥이 안 좋아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심근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느리게 반응하는 셀이랑 빠르게 반응하는 셀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느리게 반응하는 셀은 SA 노드랑 AV 노드가 있고, 빠르게 반응하는 셀은 노드를 제외한 에이트리얼, 벤트리큘러 머슬 그리고 하트 번들 등이 존재를 합니다. 패스트 리스폰시브 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탈분극이 되었을 때랑 재분극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슬로우 리스폰시브 셀에서는 이렇게 약간 낮게 형성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좀 채널과 함께 살펴보면 0에서 1번은 나트륨 채널이 관여를 하게 되면서 빠르게 탈분극이 일어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바로 이제 재분극기로 가는데 심근세포의 경우에는 칼슘 채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서서히 탈분극 정도 낮아지고, 마지막에 다른 세포와 동일하게 칼륨 채널에 의해서 이렇게 재분극이 일어난 이후에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저가 관여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번은 이제 패스트 리스폰시브 셀에만 존재를 해가지고 나트륨 채널은 패스트 리스폰시브 셀에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맥은 여러 가지 발생 기전이 존재를 하는데요. 부정맥에서 이런 자동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자동능은 사실 일반적인 심장세포도 존재를 하는데, SA 노드에서 이제 다 자동적으로 심근 이제 수축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뒤로 보내게 되죠. 근데 이 수축 신호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SA 노드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전기 자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액토픽 비트, 프리머추어 비트 또는 이스케이프 비트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능이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분극이 일어난 이후에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P웨이브가 형성되면서 탈분극이 일어나야 되는데, 후탈분극이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가 아닌 좀 바로 재분극이 된 이후에 바로 디폴라리제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더 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하는 것은 롱큐티에 의한 토사대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오프 스위치가 제대로 안 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예전에 하이포칼세미아가 있을 때 큐티 인터벌이 증가되면서 그 사이에 조금의 신호에도 금방 수축이 일어나서 이렇게 큰 웨이브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프 스위치가 제대로 안 꺼졌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의 온 스위치에도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비교적 늦게 발생하는 딜레이드 애프터 디폴 또는 DAD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SA 노드가 너무 활성화되는 경우 또는 온 스위치가 너무 잘 켜지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카테콜라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 자체에 있는 썰큐스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AVNRT랑 AVRT가 있는데, 다음에 빈맥성 부전맥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엔트리 서큐트이 존재를 한다 해서 이렇게, 이건 AV 노드인데요. 네, 이런 서큐트이 형성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부정맥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의 분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처음부터 살펴보면 QRS의 넓이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로우 QRS랑 와이드 QRS가 있는데,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QRS 웨이브죠. 근데 조금 더 넓게 QRS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로우 QRS는 수프라벤트큘러 오리진이고, 와이드 QRS는 벤트리큘러 오리진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희가 신호 형성이 SA 노드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형성이 되고, 다음으로 AV 노드, 다음으로 심실이 있는데, 이런 SA 노드나 AV 노드 같은 경우에는 심실 신호 형성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형성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 네로우 QRS가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심실의 경우에는 느리게 형성이 돼요, 아래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신호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듬의 속도입니다. 리듬의 속도는 선백성 부정맥이랑 빈맥성 부정맥이 대표적인데요. 선백성 부정맥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트레이트가 6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빈맥성은 하트레이트가 10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듬의 레귤러리티는 예전에 설명드렸죠. 이레귤러리 이레귤러 리듬으로는 VP랑 AVB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KLME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선행성 부정맥에서는 발생 원인별로 세부 분류를 하고 대표적으로 동기능 장애와 전두 장애가 있습니다. 빈맥성 부정맥은 이제 QRS 이제 넓이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 심실 상성 그리고 심실성 부정맥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의 세부 원인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레귤러리 하고 이레귤러 하고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할 수 있고 AF랑 VF 그리고 WPW with AF는 irregular 리듬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정맥의 증상을 볼게요. 부정맥의 증상은 무증상부터 급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그 심장 박동수랑 관련이 있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섬액 환자에서는 아무래도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모력감, 현기증 그리고 운동 능력 저하 등이 있겠죠. 하지만 심계양진과 같은 그런 빈맥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맥 환자에서는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심계양진 또는 두근거림, 신경 과민, 흉통, 불안, 공포 등이 있겠죠. 하지만 선맥 환자에서도 보일 수 있는 현기증, 어지러운 실신들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부정맥의 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의 진단 저희가 CPX와 관련해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두근거리는 환자가 내원을 했어요. 그러면 뭘 먼저 할까요? 저희 히스토리 테이킹이랑 피지컬 익자미네이션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환자에게 교육할 때 ECG로 먼저 환자분의 이상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뭐 몸에 붙이는 이런 심전도 검사 기능 기계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이런 기계로는 24시간 홀터 검사 그리고 활동 기록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부정맥의 발생 빈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검사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 부정맥이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홀터 검사,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정맥이 있을 때는 활동 기록기,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부정맥이 있을 때는 삽입형 루프 기록기, 그리고 원인을 찾지 못하는 부정맥일 때는 전기 생리학적 검사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맥의 치료로는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먼저 외래에 왔을 때 환자가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카로티드 팽대를 압박해 보는 것을 해보라고 해요. 이것은 저희가 CPX에서도 저희가 교육이나 아니면 진단 과정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는 대표적으로 항부정맥제가 있죠. 근데 항부정맥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빈맥성에서만 사용을 하고 섬액성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있죠. 인공 심박동기.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섬액성 부정맥에서 치료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카테터 에블레이션 또는 RFC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해서 나중에 빈맥성 원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시행해 볼 수 있는 DC 카디오 버전이랑 디피브릴레이션 개념도 있어요. 이 둘을 지금 당장은 정확히 구분되어서 알 필요는 없지만 이건 대표적으로 바이털 사인이 좀 스테이블한 경우에 사용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모노모픽 VT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디피브릴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이털 사인이 좀 언스테이블하고 펄스레스 VT랑 그리고 벤트큘러 피브릴레이션 등에서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삽입형 제동기 또는 ICD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급사의 원인에서 사용해 볼 수 있죠. 뭐 브루가다라든지 롱큐티 그리고 HCMP 등에서 사용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부정맥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항부정맥제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클래스가 존재를 하는데 클래스 1이랑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근세포에 작용을 하고 클래스 2랑 클래스 4는 AV노드랑 SE노드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 1은 나트륨 체럴 블로커에 작용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패스트 리스폰시블 세렘은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심근세포에 작용을 하고 대표적으로 QT 인터벌을 늘리거나 부름기를 감소시키는 약물이 있다. 이 약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외우기 힘들면 일단 IN이랑 MID로 끝나는 것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I가 들어가죠. 약간 숫자 1이랑 관련해서 외우면 될 것 같고 IN으로 끝나는 것은 뭐 퀴니딘, 리도카인, 맥실리틴, 플레카나이드가 있고 이제 아마이드로 끝나는 것은 프로크나마이드, 디소프라마이드 등이 존재를 하겠네요. 그 외에도 페니토인이나 프로파페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기타 약물로 분류를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클래스 2입니다. 클래스 2는 베타 블로커고요.
베타블로커는 대표적으로 심박수를 줄이는 어토매티시티를 약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롤 계열로 끝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클래스 3는 칼슘 채널 블로커에 작용을 해서 이렇게 부름기를 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솔탈 그리고 아미오다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외에도 브레틸리늄 또는 이부틸라이드, 데포필틸라이드가 있는데 틸라이드 계열로 끝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로 클래스 3잖아요. 그래서 T가 이렇게 T랑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4이고요. CCB가 대표적입니다. CCB는 이제 심박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넌DGCP, CCB, 예를 들어 베라파밀이나 딜티아젠 등이 있습니다. 디핀이 아닌 것들이죠. 이거는 정반대로 DHP, CCB 같은 경우에는 디핀 계열로 끝나고, 이것들은 보통 심장이 아닌 혈관에 작용을 합니다. 혈관에 작용해서 베소다일레이터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데노신이라든지 디지털리스 같은 것이 있는데, 아데노신은 저희가 PSVT에서 이렇게 안정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그 부정맥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은 이제 저희가 앞서서 봤던 분류표에 의해서 섬유성 부정맥과 빈맥성 부정맥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섬유성 부정맥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기능 장애와 전도 장애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원인인 동기능 장애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섬유성 부정맥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심장박동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처지는 뭐 그런 증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탕으로 있다면 이렇게 식사이너스 신드롬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치료로는 공통적으로 페이스메이커가 존재를 하지만 가끔씩 국시에서는 이렇게 복용약물 끊는 것이 답안으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복용약물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볼 것은 돈결절 기능장애예요. 이렇게 SA 노드 자체가 좀 이렇게 오토매티시티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맥이 존재를 하고 하트레이트가 60 미만으로 나타나는데 PQRS-T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인으로는 고령이라든지 부교감 기능 항진, 약제 부작용, 대표적으로 베타블로커 CCB 또는 아미오다론 디곡신 등이 있고요. MI 그리고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이 있습니다. 하이포 TFT. 그래서 정반대로 하이퍼 TFT의 경우에는 이렇게 빈맥이 있었죠.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빈맥성백 증후군이 있습니다. 좀 약간 질환 그대로 타키카디아가 먼저 나타나고 브라디카디아가 나타난 것을 의미를 하는데, 타키카디아는 이제 발작성 심박성 민맥 PSVT 또는 AF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종료된 이후에 브라디카디아 즉 동정지 또는 동휴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EKG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PSVT가 나타나고 있다가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동정지가 생긴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인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회복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임상 증상으로는 좀 호흡곤란 또는 전실신, 실신 등이 같이 발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동방차단입니다. 사이너스 익스플러기라고도 부르고 SA노드 주위에 신호 전달 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SA노드 주위 신호 전달 장애이기 때문에 좀 SA노드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런 신호는 정상이라서 피파는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QRS가 웨이브 같은 것이 형성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휴지기의 PP 간격이 정상 PP의 배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어토매티시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토매티시티가 깨지지 않아서 정상 PP 배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에 익시블럭이 된 그 구간 사이는 이 직전에 2배 정도가 되겠죠. 2배 정도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사이너스 어레스트입니다. 앞에서 봤던 익시블락이랑은 좀 달라요. 익시블락이랑은 다르게 SA노트 자체가 어토매티시티가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전기 형성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P도 발생하지 않고 이어서 QRS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토매티시티가 좀 깨졌기 때문에 이 휴지기 PP 간격이 정상 PP 간격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에 간격이 직전에 하나, 둘, 셋 해서 여기까지는 배수인데 좀 약간 3배를 좀 조금 넘어가는 이런 정도의 배수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섬유성 부정맥들 앞에서 봤던 것들, 예를 들어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아 신드롬,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 사이너스 익시플로, 그리고 또 사이너스 어레스트, 이런 것들이 다른 증상들과 함께 있을 때를 다 뭉뚱그려서 식사이너스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동기능 부전증후군이라고 부르고, 발생 가능한 증상으로는 실신, 현기증, 호흡곤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ECG를 잘 봐서 섬유성 부정맥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유성 부정맥의 치료로는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불필요하고 경과관찰만 하면 되는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원인 약제를 중단하거나 심단박동 조절기를 삽입하거나, 아주 심한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의 경우에는 아트로피닌 같은 약물을 줄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장박동률 조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구적인 것과 임시적인 것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올해 국시입니다. 60세 남자가 1년 전부터 자주 정신을 잃고 기절한다고 병원에 왔었다. 좀 실신 관련된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이건 심기항진이죠. 심기항진이 나타나다가 의식을 잃었다. 이것은 이제 좀 타키카디아가 나타나다가 브라디카디아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증상은 3개월마다 1회씩 있다가 최근에는 거의 매일 발생했다. 증상이 좀 악화가 되고 있고, 6개월 전에 심장 경색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었다. 혈압이 120에 70, 맥박이 54. 54회면 좀 낫네요. 60 미만이죠. 호흡수가 18회, 체온이 36.5이다. 심전도 사진과 가슴이 두근거림이 있을 때, 그리고 실신이 있을 때의 홀터 감시이다. 진단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1에서는 레귤레리티 좀 일정하고 좀 PQRS, T웨이브가 다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 보이고 있고요. 사진 2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지금 굉장히 빨리 뛰고 있는 것이 보이죠. 네로한 QRS를 보이고 있지만 그 사이 간격이 거의 뭐 10칸 정도라서 저희가 1500에서 10을 나누면 15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일단 100회를 뛰어넘으니까 일단 타키카디아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좀 타키카디아 관련된 좀 아리스미아가 존재를 한다, 타키 아리스미아가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진 3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앞선 타키카디아가 진행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레스트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좀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아 신드롬이 좀 생각이 나죠.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아 신드롬을 고르려고 선지를 보니까 빈맥 성맥 증후군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1번이랑 5번은 저희가 옛날에 봤었죠. 기립성도 혈압과 이런 미주신경성 실신, 이것은 이제 실신 단원에서 양성 원인에 관련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EKG상에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랑 5번은 일단 답이 아니고, 완절 방실 차단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바로 이후에 배우겠지만, 좀 이 P랑 QRS가 1대1 비율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대1 비율로 계속 1대1 비율로 안 나와야 되는데 1대1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가속 심실 고열 리듬, 이건 이제 AIVR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MI 치료 받고 나서 이런 리듬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환자는 심장경색증으로 진단이 됐잖아요. 심근경색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이게 동기능 부정증후군 식사이너스 신드롬이라고 했었죠. 이 식사이너스 신드롬이 이런 브라디 아리스미아랑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이것을 뭉뚱그려서 식사이너스 신드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023년 국시입니다. 43세 여자가 건강검진 심전도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환자가 그럼 지금 무증상인 거네요.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고, 고지혈증으로 약물 복용 중이라고 한다. 호흡 곤란 두근거림은 없다. 혈압은 150에 57, 좀 조금 낮고, 맥박이 51회, 맥박도 낮고, 호흡수는 정상, 체온수 36.3도이다. 가슴 청진에서 심한 호흡은 정상으로 들린다. 심전도이다. 진단은 뭘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좀 이 간격이 좀 넓으니까 좀 이렇게 하트레이트가 좀 낮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레귤레리티는 현재 일정하며 P랑 QRS, T는 다 지금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코디알 리드에서도 V1은 지금 현재 RS 웨이브 확인되고 있고, V5에서는 좀 리드 2랑 비슷하게 PQRS 다 확인되고 T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KG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그냥 하트레이트 자체만 낮은 거기 때문에
동성 느림맥을 찍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섬액성 부정맥의 두 번째 소분류인 전도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농구에서 공을 밖으로 쳐내는 것을 블락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의미로 좀 이렇게 전기 신호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막을 때 여기 막힌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심장이 계속 뛰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전에 설명드린 이스케이프 비트가 이후에 이런 데서 발생을 해서 지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심전도를 좀 내용 다시 기억을 하시면 이 단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됩니다. 저희가 AV 플락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스케이프 비트가 존재를 해서 오토매티시티가 저하됐을 때 SA 노드 이하에서 자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AV 노드랑 히스 같은 거에서 자극이 형성될 수 있는데요. AV랑 히스까지는 저희가 수프라벤티큘러 리전으로 보기 때문에 네로 QRS가 나타납니다. 원인은 이제 운동선수에서 많이 발생하고 약물, BBCCB, 디지타리스 같은 거에서 발생 가능하고 MI 그리고 급성 감염에 의한 마이오칼다이티스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류로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내용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따가 저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도 방실 차단입니다. First degree AV 블락이라고도 부르고 방실 전도 자체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좀 SA 노드에서 이하로 내려가는 게 좀 약간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P 웨이브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QRS 웨이브가 형성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PR 인터벌이 증가를 한다. 5칸 이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EKG 배웠을 때 정상은 3칸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 PQRS로 전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좀 지연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차단되는 건 아니라서 1대1 비율로 아래까지 잘 전달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치료는 경과관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도 방실 차단입니다. 이도 방실 차단은 세컨드 디그리죠. 세컨드 디그리 AV 블락은 좀 갑작스러운 전도 차단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이제 앞에선 지연이었는데 지금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모비스 타입 1과 모비스 타입 2가 있습니다. 모비스 타입 1은 맥켄바우 블락이라고도 부르고 PR 간격이 점차 증가되다가 전도가 차단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심전도를 보시면 지금 모비스 타입 1에서는 P가 형성이 되고 Q가 형성되기까지 한 칸 반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이후에는 P랑 QRS 형성될 때까지 이제 2칸 정도가 존재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2칸 반 이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PR 인터벌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P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QRS가 아예 생성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모비스 타입 1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고 치료로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페이스메이커를 쓰고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모비스 타입 2입니다. 모비스 타입 2는 선행 PR 간격 변화 없이 전도 차단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P가 발생하고 QRS가 발생하기까지 한 2칸 정도가 소요되는데 다음 P에서는 QRS가 없고 다음 P에서는 또 2칸이 소요되고 QRS가 나타나고 이렇게 좀 PR 인터벌은 지금 다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비스 타입 2의 경우에는 치료일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페이스메이커를 이식한다고 합니다. 다음엔 서드 트리그리 AV 블락 또는 3도 방실 차단입니다. 방실 해리로 인해서 심방 전기 자극이 제대로 심실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여기가 SA고 여기가 이제 벤트리클이면 이 사이에 AV 노드가 있고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막힌 거잖아요. 아예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SA 노드는 자기만의 전극을 계속 형성해서 뒤로 옮기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AV 노드 이하의 부위에서도 이렇게 전극이 계속 형성돼서 계속 아래로 보내겠죠. 그래서 이 둘이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형성하는 파가 P파고 AV 노드 이하에서 QRS 파를 형성하게 되니까 P파랑 QRS 파가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와중에 또 자기들끼리는 또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아래를 한번 볼게요. 자, EKG가 있고 P가 형성되고 QRS가 형성이 됩니다. T웨이브가 이어서 인버티드하게 나오고 있네요. 다음에 이제 P가 나타나고 QRS가 없어요. 다음에 P 나타나고 굉장히 짧은 시간 이후에 R이 나타나고 T가 나타나고 P가 나타나고 R이 나타나고 굉장히 이게 뭐지? 이게 싶을 정도로 좀 난해합니다. 근데 막상 P끼리 좀 비교를 해보면 좀 굉장히 일정해요. 규칙이. R도 보면 R끼리도 좀 규칙적이에요. 이런 게 보일 때 3도 방식 차단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 유무 관계없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한다.
또는 약물 복용하는 게 있으면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비노드 쪽에 블락이 일어나면 아래 히스에서 생기기 때문에 히스에서 생기는 거는 이제 수프라벤트큘러 유전이라 네로우 QRS가 발생하지만 히스 번들이 블락이 일어나면 베트리클 쪽에서 이제 신호를 형성해서 와이드 QRS를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실 차단의 경우에는 이렇게 디그리 자체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한다. 대표적으로 2-2 모비츠 타입 2 그리고 3도 방실 차단 이렇게 두 가지는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그냥 삽입했었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번들 브랜치 블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차단이라고도 부르는 개념이죠.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프리코디얼 리드를 보는 방법을 다시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SA 노드에서 전기 신호가 활성화되면 에이트리엄 쪽이 활성화가 되고 번들 쪽을 이스 쪽에서 이제 번들 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양쪽 벤트리클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3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히스가 이렇게 있고 번들 브랜치가 이렇게 있으면 레프트 쪽에 훨씬 더 빨리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라이트 쪽에 전도 약간 잡아가지고 전반적으로 히스 쪽, septum 쪽에서 보는 전류는 이제 오른쪽 방향을 향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V1의 경우에서는 스몰 R 웨이브를 형성을 했고 플러스 방향으로 V5에서는 Q 웨이브, 음성 Q 웨이브 방향을 형성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RBBB를 한번 살펴볼게요. RBBB는 이제 라이트 쪽 번들 브랜치 블락이 일어난 건데 여기 이쪽에 블락이 일어나는 경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왼쪽은 먼저 septum 쪽에서 이제 활성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left ventricle, 그 다음에 right ventricle 순으로 이제 활성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septum 쪽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얘가 훨씬 더 빨리 내려가고 여기는 아예 막혀 있으니까 전류가 여기에 훨씬 더 많이 쌓여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전류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는 느낌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1에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고 V6에서는 마이너스겠죠. 다음엔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 쪽 활성이 되는 것은 V1에서는 마이너스, V6에서는 플러스였고 이어서 라이트 벤트리클 쪽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다만 이 라이트 벤트리클 쪽은 이제 이스케이프 비트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겠죠. 네, 왜냐면 이쪽 부분 이 지금 막혔으니까 여기 아래쪽에서 벤트리클 쪽에서 전류가 만들어져서 흐를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와이드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에는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되는 순서는 라이트 RBBB랑은 전 반대로 septum 쪽이 먼저 활성화된 다음에 라이트 쪽이 먼저 더 활성화가 되고 다음에는 레프트 쪽이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 옆으로 옮기고 그렇다면 이제 septum 쪽 활성화되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더 먼저 내려가겠죠. 왼쪽에 있는 것은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 맺혀 있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전류는 전반적으로 왼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septum 쪽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V1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띌 거고 V6에서는 플러스를 띌 거예요. 다음에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이 활성화되는 것은 V1에서는 플러스를 띌 거고 V6에서는 마이너스를 띌 겁니다. 그리고 LV 쪽은 이제 V1에서는 마이너스를 띌 거고 V6에서는 플러스를 띠겠죠. 다만 이 LV가 이번에는 그 이스케이프 비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와이드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있는 심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V1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RBBB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V6에서 만들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좀 마지막에 형성되는 이 파형이 이제 와이드하게 느껴지죠.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라이트 벤트리클이 활성화되는 것은 이제 그 밑에서 이스케이프 비트에서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와이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RBBB 같은 경우에는 기저 심질환이 없어도 발생이 가능하고요. ASD나 판막 질환, 허혈 심질환에서도 동반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 경과 관찰을 하고 증상이 있으면 심초음파를 찍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BBB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V1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V6에서는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했는데 플러스가 한번 크게 뜨고 마이너스가 생길 겨를도 없이 다시 플러스가 크게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마지막 파형이 굉장히 넓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LV 쪽에서 이스케이프 비트가 형성되는데 LV 쪽이 훨씬 더 심근세포가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RBB보다 훨씬 더 와이드하고 딥한 이런 QRS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BBB 같은 경우에는 기저 심질환과의 연관성이 높고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랑 고혈압에 의한 심장 질환 DCMP 그리고 에어리틱 밸브 디지즈와도 연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 심질환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증상 유무 관계없이 심초음파로 팔로우업이 필요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T-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직전 QRS 종료 시점의 웨이브의 반대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V1은 플러스이고 다음에 T-웨이브는 이제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이런 V6의 경우에는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재분극이 RBB 같은 경우에는 이제 LB가 먼저 활성화되고 RB가 나중에 활성화되는데 이 LV의 재분극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LV가 나중에 재분극되는 방향은 3번의 반대 방향이겠죠. 그래서 V1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재분극이 나에게 다가오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을 형성하고 V6는 반대로 플러스 방향을 형성한다. 그리고 LBB 같은 경우에는 RV가 먼저 형성이 되고 LV가 나중에 탈분극되기 때문에 이 RV의 재분극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재분극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재분극이 멀어지는 거라서 플러스를 형성하고 V6에서는 반대로 마이너스를 형성한다. 그래서 직전 QRS 종료 시점의 웨이브의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국시 올해 국시고요. 82세 여자가 3일 전부터 1일 3회가량 수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한다고 병원에 왔다. 혈압이 좀 높고 맥박은 70회, 호흡수 20회, 체온은 36.4도이다. 24시간 홀터 검사이다. 진단은 무엇인가? EK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 간격은 뭐 저희가 호흡수 맥박이 70회라 했으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PQRS, T 전부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인 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확인한 것을 보면 노멀 사이너스 리듬인 거 계속 유지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PQRS 리듬이 없어지고 P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P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이 밑에 블락이 생겼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던 블락 중에서는 이제 사이너스 SA 주변 부위에 블락이 있었죠. SA 주변 블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AV 블락이 있었는데 SA 블락 같은 경우에는 정상 PP배수의 2배 이런 개념이 존재를 했었고 AV 블락은 뭐 1도에서 3도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차단이라는 개념이 여기 하나만 나와 있어요. 돌발 방식 차단 이건 이제 AV 블락이죠. 그래서 AV 블락에서 이런 파형을 보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3년 국시입니다. 63세 남자가 30분 전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신이 든 상태였고 최근 6개월 전부터 걸을 때 점점 숨이 차고 힘들어지고 3회 정도는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다. 복용 중인 약은 없다. 혈압은 101에 87 좀 낮고 맥박이 25회예요. 굉장히 낮죠. 다음에 호흡수는 14회, 체온은 36.3도이다. 간헐적인 목정맥 황작이 관찰된다. 이거는 좀 라이트 하트랑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이트 하트 쪽 페일리어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가슴 청진상에서는 심박동은 느리고 심음과 호흡 음료는 정상적으로 들린다. 혈액 검사는 다음과 같다. 응급실 도착 시 심전도와 약 3시간 후의 심전도이다. 치료는 어떻게 되는가? 저희가 심전도를 먼저 볼게요. 뭐 P랑 QRS가 지금 R이 있고 T가 있고 P, Q, QRS, T P가 나오고 P가 나오고 또 뭔가 이상하죠? 벌써부터 R이 있고 T가 있고 또 P가 이어서 나오고 굉장히 좀 P가 좀 P끼리 간격은 일정하고 QRS는 또 이렇게 QRS의 간격이 있고 해서 굉장히 좀 그 3도 방실 차단을 의심해 볼 수 있게 하는 심전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아래 걸 봐도 똑같이 P는 P끼리만 서로 놀고 있고 QRS는 QRS끼리만 놀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3도 방실 차단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여기 보면 혈액 검사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비오엔, 크라티엔, 전해질, 갑상선 호르몬 다 지금 정상치거든요. 3도 방실 차단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페이스메이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